그녀의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밧줄에 저항하여 몸을 당겼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삼배 섬유에 긁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여정으로 인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것과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지식이 그녀의 힘을 약하게 했습니다. 지하 통로의 어둠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남자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바닥에 울리는 그들의 부츠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 옆에 나무 탁자 위에서 금속 도구들이 정리되는 소리 또한 명확했습니다. 냄새가 그녀를 먼저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위쪽 아레나에서 나는 땀의 깨끗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피와 소변,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는 그녀보다 앞서 이곳에 끌려온 모든 여성들이 이 어둠 속에 서 있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불꽃이 두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 남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은 수십 년간의 전투로 인해 영구적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더 어렸습니다. 아마 20살 정도였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표정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결과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않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석공이 돌을 보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걸어놓은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미소는 그녀의 내면을 부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이 이 벽을 넘어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벽이 되면 자신이 사라진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돌에 새겨진 간방 안에 18명의 다른 여성들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전 경비병들이 첫 번째 여성을 끌고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가 이 모든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역사가 지우려 했던 가장 어두운 진실에 끌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십시오. 이것들은 교과서에 실리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학자들이 직면하기에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이 잊힌 이야기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들은 군사기록 보관소와 개인 서신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진실이 이렇게 어두울 때 무엇이 당신을 진실을 찾도록 이끄나요? 로마 제국의 아레나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잔혹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것은 승리한 검투사들이 승리한 후 여성 포로들에게 허용된 행동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로마 군사력의 근간에 너무나 완벽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암호화된 언어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명백히 의도적인 생략으로 가득 찬 단락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것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일단 알게 되면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과거로 데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 통로에서 무엇이 허용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로마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당신은 그것을 경험했던 여성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로마가 가장 지우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카라코노바의 원형 경기장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승튼이다. 그것은 지중해를 내려다봅니다. 기원 후 146년에 일어난 일보다 300년 전에 이 도시는 로마의 눈에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에는 그것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로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힘은 정복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경기들은 아마추어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국의 장관이었습니다. 총독들이 그것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인구에 대한 통제를 굳건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훈련받은 살인자들에게 이웃들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달성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여성은 이 모든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부분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더 멀리 물러서 봅시다. 이것을 만든 로마의 시스템을 이해해 봅시다. 마르쿠스 오르렐리우스 테르티우스라는 군사 건축가는 제국 전역에 걸쳐 17개의 원형 경기장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형제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돌이 자신의 목적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을 놓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보미토리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레나 아래의 통로였습니다. 그것들은 사람과 동물의 빠른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한 특파원은 그의 서신 중 하나에 한 줄로 답장했습니다. 이 한 줄은 나중에 카이로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파원은 어떤 통로들은 결코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기원 후 146년 그날 카라코노바에 끌려온 여성들은 한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은 살투스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해안 정착지였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하고 무역을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주요 로마 행정 중심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관리들은 그들의 정착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반란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 시스템에서 이것은 그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요한 사람 중 아무도 주목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의 히스파니아 인구조사 기록은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라코노바 남쪽 정착지들의 세금 대장은 매년 인구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원 후 145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146년과 그 이후의 기록에서 살티오스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특별 임무로 이관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정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관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읽는 어떤 역사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민간인들이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을 때 사용하던 문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기에 주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승자들에게 주어졌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더 멀리 물러서 봅시다. 이것을 이끈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것을 명령한 남자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기원 후 146년 히스파니아의 총독은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시스였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로마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지켜보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볼거리를 만드는데 자원을 사용한다면 수년 동안 전체주를 온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거리들은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잔혹해야 합니다. 또한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볼거리가 클수록 지배는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저항이 헛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시스는 히스파니아에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선호하는 만큼 안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일어날 뻔했던 반란에 대한 속삭임이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 이전의 자유를 여전히 기억하는 부족들에 대한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승인 밖에서 종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위협의 인식이었습니다. 인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스는 이전의 카라코노바에서 열렸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경기들을 요구했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그 장관은 닷새 동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이국적인 동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들여올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검투사들이 로마에서 직접 운송될 것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피날레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회자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피날레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언급될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했던 경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깊은 인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계획 문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로마의 개인 소장품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것들을 발견한 기록 관리인은 그들의 구체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어떤 동물들이 동원될지 명시했습니다. 검투사들의 이름 또한 기재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필요한 여성 포로들의 수를 정확하고 관료적인 세부 사항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숫자는 20명이었습니다. 문서는 여성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 하는지 명시했습니다. 또한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나중에 추가된 메모에 누군가 명확한 지시를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승자들이 3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해질녘 이후 복되는 경비병이 없어야 한다고 지정했습니다. 그 메모는 로마에서 그것을 읽는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절차였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항상 작동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승리한 검투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살펴봅시다. 갑옷의 피가 아직 젖어 있는 채로 아레나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7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남부 갈리아 출신의 라티아리우스 티투스와 같은 남자들에게 이것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레나에서 19번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형태의 권력이었습니다. 노예와 범죄자들은 재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싸워서 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들은 숭배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찬양받았습니다. 경기 중 4시간 동안 그들은 말 그대로 신성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거의 어떤 인간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레나 밖으로 나서는 순간 현실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통제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승리는 그들에게 명성을 부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도박 자금의 작은 부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훈련학교인 루두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승리 후에 승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특정 종류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제한이 있고 신중하게 통제된 형태의 지배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끌려온 여성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안전 밸브였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필사적인 남자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서 심리적인 현실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는 동시에 그들을 노예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기계는 이 남자들이 화를 내지만 통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폭력적이지만 지시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성취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룻밤 동안 신이 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형태의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그렇게 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에 대한 테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검투사들 자신을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노예 상태이지만 승리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어떤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시스템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얻게 하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검투사들을 노예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충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억압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들 자신이 억압받는 동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국들이 통제를 유지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폭력을 행사할 작은 허가들의 신중한 분배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잔혹함을 보상 시스템 자체에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로마 사회의 이러한 층을 처음 밝혀내기 시작한 역사가들은 신중했습니다. 이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건조한 학술적 언어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직접적인 묘사는 피했습니다. 라틴어 용어와 고대 문헌 참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 자신과 실제로 기록하는 내용 사이에 일종의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패트리샤 첸이라는 학자가 1985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경기 후 시대의 제도적 관행, 원형 경기장 운영 재평가였습니다. 각주와 신중한 문구로 가득 찬 논문에서 그녀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강간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허용되고 장려된 강간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요 로마 원형 경기장의 운영 절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현대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자료를 읽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판이 너무 거세어 첸은 이 연구 분야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관점을 바꿔봅시다. 바로 직전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특정 운명에 선택된 여성들이 준비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원형 경기장 아래에 일련의 구금실이 지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 가까웠습니다. 각 우리 공간은 8피트였습니다. 그 구금실은 가로 10피트, 세로 10피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바닥과 쇠창살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구금실들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건축가들은 코끼리 마굿간이나 호랑이 우리를 이와 유사하게 설계합니다. 그것들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쥐었습니다. 편안함이나 존엄성에 대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체 가능하고 대체 가능했습니다. 셀투스에서 온 20명의 여성들이 경기 3일 전에 이 구금실로 끌려왔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음식과 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들의 건강은 의사에 의해 감시되었습니다. 죽은 여성이나 죽어가는 여성은 건강한 여성보다 덜 위험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 역학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표준 운영 절차였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여성이 이 시기에 유일한 직접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구금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못이나 날카로운 돌 조각으로 돌에 그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언어를 아는 경비병이나 다른 죄수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 새겨진 흔적들은 1952년에 원형 경기장 복원 작업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사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 후 고의적으로 다시 회벽으로 덮였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한 고고학자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유적지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여전히 개인 기록 보관소에 존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마 10명의 학술 역사가들이 그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번역된 단어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부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6단어는 완전한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경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살아있게 하지만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속된 존재의 모든 순간은 그 부서짐을 반영할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경기장 아래 구금실에서 살았습니다. 이전 희생자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입된 기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닷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 네 날은 성대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경기는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싸우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남성들은 또한 동물들과 싸웠습니다. 정교한 무대 장치들이 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러한 볼거리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 네 날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행사는 다섯째 날, 즉 피날레였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단 2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마지막 검투사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2명의 전사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타이투스, 우리가 언급한 그 구울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쿠스라는 남자와 맞섰습니다. 마르쿠스는 1대1 전투에서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 중 누구라도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2 남자 모두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2사람 모두 예술적인 기량으로 싸웠습니다. 이 기량은 수십 년간의 훈련과 수천 번의 전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타이투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우월한 위치 선정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면 심각한 부상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소음은 매우 컸습니다. 3마일 떨어진 카르타고노바 거리의 사람들도 그 함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투스는 경기장에서 들려 나왔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가슴과 어깨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몇 주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신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총독이 직접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타이투스의 팔을 들어 관중들에게 보였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예는 그 한순간 동안
히스파니아 전체에서 가장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두 번째 행사는 간단하게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힌 인구의 전시였습니다. 여성들은 줄을 지어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흰색 튜닉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시를 위해 씻겨지고 준비되었습니다. 관중들에게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시합에 투입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형태의 전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락에서 퍼즐과 놀라움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경기장 중앙으로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남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이 복도는 원형 경기장 아래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관중들은 관람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볼거리는 끝났습니다. 경기 공식 기록에서 문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기록에는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관중들은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이제 여성들을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도는 어떤 여성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냄새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적응하자 벽에 새겨진 흔적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최근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너무 오래되어 흔적이 거의 완전히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절박함 속에 새겨진 듯 깊고 거칠었습니다. 그쳤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 쓴 듯 희미했습니다. 비쌉니다. 이것들은 그들 이전에 왔던 여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본 순간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구금실보다 더 넓었습니다. 차라리 방에 가까웠습니다. 돌벤치들이 벽에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쇄골이에는 기름 램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승리한 검투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투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닷새간의 경기에서 나온 다른 승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분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승자는 단순히 관중의 찬사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적은 양의 돈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권이 없는 여성들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공식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중하고 암호화된 언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개인 서신에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로마 행정관이 로마의 동료에게 보낸 편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카르타고노바 경기의 승리 후 표준 절차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예상 지속 시간이 이전 설치들과 일치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대략 3시간, 즉 새벽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편지는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한 남자가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없이 관료적 언어로 그것에 대해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개별 검투사들이 스스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 불능이 된 군인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고안된 정책이었습니다. 토가를 입은 남자들이 책상에 앉아 그것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행정 매뉴얼에는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스톡홀름에 있는 클라우스 요하네스 온도 조절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 후 의료 처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붕대가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상처용 연고도 필요했습니다. 여성들은 너무 손상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팔리거나 운송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여전히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목표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특정하고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온순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작위 폭력과 이것을 구분짓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강간은 비극입니다. 제국이 조직한 100번의 강간은 다른 것입니다. 행정 절차에 통합될 때 그것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테러리즘입니다. 그것은 통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복된 민족에게 보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정복당했을 때 당신들의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부서짐입니다. 데이비드 프리처드라는 영국 역사가가 이 편지들을 처음 번역하고 맥락화했습니다. 잽니다. 그는 1992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에 너무나 동요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학술 연구 외에 개인적인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는 작은 학술지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학술지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그는 이 편지들을 읽은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자신이 기록적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증거는 조직적인 강간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멈춰야 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서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자신을 강제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 또한 시선을 돌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로마가 시작한 말살 작업을 완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구금실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들 대부분은 운송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춘업소나 광산으로 가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몇몇은 며칠 안에 감염으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남은 생애 동안 그 기억을 안고 살 것입니다. 그 삶은 매우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노바로 끌려온 여성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셀투스 마을은 여성들을 경기장에 잃고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세금 납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획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체계적인 폭력을 통해 한 집단에 심어진 공포는 놀랍도록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강화나 반복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봅시다. 이러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18개 주요 원형극장 기록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들은 다양한 기록 보관소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주요 경기가 끝난 후 점령된 지역 출신의 여성들이 식별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의 보호나 정치적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검투사들 앞에 체계적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었습니다. 명문화된 정책이었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은 이러한 절차를 각 지방의 행정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훈련 매뉴얼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원형 극장 행정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2세기 초에 작성되었습니다. 1923년 오스트리아의 한 수도원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발견한 수도사는 단순히 경기장 관리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 매뉴얼은 수십 년 동안 분류되고 보관된 채 잊혔습니다. 한 연구원이 1980년대에 마침내 그 책을 열었을 때 완전한 운영 매뉴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경거리를 넘어 그 이후의 사후 처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뉴얼은 여성을 선택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명을 데려와야 하는지, 어떤 연령대가 최적인지 명시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살아남을 만큼 건강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적인 사후 관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다루었습니다. 매뉴얼은 또한 실제로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보고서에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승리한 전사들을 위한 보상 시스템에 이를 통합하는 방법도 지시했습니다. 그 매뉴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네스라는 이름의 역사학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 자택에서 기후 제어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10여 명의 학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진 촬영되거나 필사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부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한 전체 맥락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널리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학계는 그의 결정을 대체로 수용했습니다. 이는 매뉴얼이 사실상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는 계속해서 묻혀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구적인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스템 내의 광산, 매춘업소 또는 다른 목적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부는 몇 달 안에 사망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소수는 로마의 통제가 특정 지역에서 약화되었을 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흩어진 역사 기록들은 이 여성들이 세운 공동체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로마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경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로마의 통제를 벗어난 변경 너머의 땅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원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 내에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제국들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중 하나가 3세기 로마 군사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이 보고서는 그것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합니다. 그 공동체는 라인강 북쪽의 숲 어딘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고서는 탈출한 여성들의 정착지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원형 극장 운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게르만 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로마 장교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거의 동정적인 태도를 보인 듯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그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정신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받아들인 부족들에게 귀중한 지식을 기여했습니다. 그 장교는 이 보고서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른 직위로 정은되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여성들이 존엄성이나 주체성을 유지했다고 시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로마는 이 여성들의 완전한 타락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존, 탈출,
또는 적응조차 논박되고 부정되어야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 여성들에게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도록 했습니다. 이 역사가 기록에서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이후 수세기 동안의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 동일한 1차 사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와 근세 초기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동일한 암호화된 참조 자료와 문서 조각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기록된 것들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인정된 진실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로마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진실들은 생략되거나 간과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중하게 구성된 언어 뒤에 숨겨졌습니다. 미래 세대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벽을 진정으로 허문 첫 번째 학자는 독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게라 밀러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밀레어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인 비인간화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독일이 어떻게 잔혹 행위를 기록했는지 연구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그것들을 숨기려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로마 원형 극장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즉시 하나의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이 패턴에는 관료적인 언어와 신중한 완곡어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밀러는 지우기의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고전 고대 시대의 잔혹 행위, 체계적인 기록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현대적 도덕적 틀을 고대 사회에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를 페미니스트 히스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많은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억압당했습니다. 밀러어는 197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로마 역사 연구의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문은 살아남았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학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사학자들이 학문 분야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결과 밀러의 연구는 재발견되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그녀의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숨겨져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서양 문명의 정점인 로마가 부분적으로 체계적인 성폭력 위에 건설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여전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저항받고 있습니다. 일부 저명한 로마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해석들을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들의 논문과 책들은 신중한 주장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왜 증거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주장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폭력이라는 결론이 과장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고대 관행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회의적이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합리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1년 한 이탈리아 고고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리타 펠로시였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카르타고 노바 원형극장의 새로운 발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신중한 발굴을 사용하여 그녀는 경기장 아래 구조물을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방과 복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긁힌 자국으로 덮인 돌벽이 있는 구금실도 기록했습니다. 방음 설계는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어떤 기능적 목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한 인터뷰어는 펠로시에게 그 구조물이 학자들이 의심하는 용도로 설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펠로시는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건축물이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증거는 존재하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남아있고 고고학적 발견물들은 명확합니다. 완고거법과 암호화된 언어를 넘어선다면 1차 사료들은 틀림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인정하는 데에는 깊은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그 업적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성폭력 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살티에르 출신 여성들은 원형 극장에서의 그날 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역사 기록이 보여주듯이 매춘업소에 팔렸습니다.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의 매춘업소 기록에는 최근 경기의 포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다양한 기관에 유통시킨 거래망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는 내륙의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부 기록은 몇몇이 현지에 남아 있었다고 시사합니다. 그들은 고위 관리들의 첩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지방 총독의 가구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기에서 획득된 노동 계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추상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효율적이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로마의 문서화 기계에 들어가면 그들은 범주와 숫자로 환원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항목 또는 자원 할당이 됩니다. 당신은 편집되거나 삭제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각주가 됩니다. 이것은 특정 순간에 공식적인 서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살티우스 도시는 서기 146년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는 이 20명의 여성들을 제공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사라짐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구조사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금 장부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 여성들을 경기장에 이른 마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표는 원천과 연결고리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도 여성들을 그들의 기원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언제나 남습니다. 어떤 흔적은 언제나 남습니다. 이 흔적들에는 원형 극장 아래 방 벽에 긁힌 이름들이 포함됩니다. 한 여성의 말도 포함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잡은 자들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흔적들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편지들입니다. 기록의 조각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관료들이 꼼꼼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또한 잊고 싶어 하는 것들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건축물 자체는 다시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목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952년 한 고고학자가 구금실에서 긁힌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덮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떤 것들은 전시하기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정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들을 숨겨두는 것이 아마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유적지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들은 기억합니다. 텅 빈 방들은 기억합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방음 장치도 기억합니다. 20명의 여성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건축물 자체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에 말하기도 전에 침묵당했습니다. 모든 돌덩이는 증인입니다. 모든 복도는 증거입니다.
디자인의 모든 측면은 끔찍한 목적을 말해줍니다. 로마의 힘이 마침내 무너질 때까지 이 목적은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멈췄습니다. 희생자들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마침내 몰락했을 때 야만인들이 국경을 넘어 밀려들었습니다. 군단은 해체되었습니다. 끝이 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특정한 체계였습니다. 원형 극장들은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검투 경기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는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건축 양식도 그대로였습니다. 증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직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이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폐허를 거닐며 경기를 상상합니다. 그들은 검투사, 군중, 그리고 스펙터클을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학자들이 서서히 밝혀내고 있는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학계가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국가 권력에 너무나 정상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정 서신에서 그것에 대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묘사가 지닌 끔찍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름 끼치는 점입니다. 잔인함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함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잔인함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들에게 표준 절차로 가르쳐졌습니다. 자시다. 훈련 매뉴얼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군사 보상 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좋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역사학자들이 마침내 이것을 종합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는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패트리샤 첸이 겪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연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 생산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조직된 제국의 기록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압력은 그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학계에서도 왔습니다. 이 학계는 로마의 서사를 계몽과 진보의 원천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세기를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할 가치가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쉽습니다. 끔찍한 일이 정책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로마가 나쁜 일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조직했다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진술은 청자를 연루시킵니다. 그것은 이후의 모든 문명을 연루시킵니다. 또한 로마의 이상에 기반을 두었다고 알려진 서구 지성 전통을 연루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연루시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침묵을 얻습니다. 우리는 회피를 얻습니다. 우리는 원형 극장을 언급하는 교과서를 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 주변을 맴도는 학술 토론을 접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묘사하는 것을 직시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 자신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경험에 대해 아는 것은 주로 단편적인 자료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벽에 긁힌 자국이 포함됩니다. 인구조사 기록의 공백과 개인 서신 속에 암호 같은 언급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들로부터 한 가지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체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그들은 저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벽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돌벽에 새겨진 그들의 긁힌 자국은 한 가지 저항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시편, 기도문 또는 시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증언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직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도록 설계된 체계 속에서 그녀를 봤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음식을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위로를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극적인 형태의 저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제국을 전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방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심오한 저항 행위입니다. 그들을 지우도록 설계된 체계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이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쓸 수도 연설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식 기록의 추상적인 개념과 숫자로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는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증거를 기꺼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실마리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의 돌벽에 새겨진 긁힌 자국은 사진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연구되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깊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비슷한 체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침내 그것은 다른 것을 건설할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셀티우스의 여성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기계에 갇혔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독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발견될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체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시 묻히게 뒤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이 숨겨지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계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제도적인 힘은 항상 우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안다면 지워짐은 불완전해집니다. 서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명에 대한 편안한 이야기는 더 어두운 진실을 위한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 작은 혼란 속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서사가 단순하게 유지되는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은 인정됩니다. 사라진 이들은 기억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복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파괴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만들어낸 체계는 식별되고 명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끔찍함 속에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역사 작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혀내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실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것은 진실을 숨기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묵살하기 어려운 기록을 만듭니다. 또한 축소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로마가 이루려 했던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한 지워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 자체의 지워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로마가 그 계획에 성공했더라면 이 여성들은 희생자로조차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잊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상실로서가 아니라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혔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완전한 말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기억의 말살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가능성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로마는 이 목표에서 거의 성공했습니다. 1500년 이상 동안 그 체계는 작동했습니다. 증거는 숨겨졌습니다. 관행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망각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학문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고고학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불가피하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항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학자들은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묘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중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를 변호합니다. 그들은 그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약간 덜 체계적인 버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인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보호적인 침묵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외면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부정의 세력은 진실을 억압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안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기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구 문명에 대한 깔끔한 서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서사를 선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진실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셀티우스의 여성들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다른 여성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하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이 역사를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십시오. 그러한 폭력이 그렇게 철저하게 조직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또한 거의 성공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망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벽에 새겨진 긁힌 자국들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로마가 지우려 했던 것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성들이 가질 유일한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조각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살아남았다는 지식입니다. 그들의 파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셀티우스의 여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은 돌 속에서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긁힌 자국 속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이 긁힌 자국들은 로마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에 대해 틀렸습니다. 로마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이름, 가족, 미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존엄성과 존재 자체도 말입니다. 로마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괴하려 했던 체계가 승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모든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이 진실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증거를 너무 많이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대 사회의 현대적인 감수성을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간간히 현대적 감수성이라고 시사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안전을 찾으려는 욕구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불가능한 트라우마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떻게든 현대적인 발명이라고도 제안합니다. 그러나 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벽에 새겨진 긁힌 자국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기록의 공백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숨기는 신중한 관료적 언어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것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지는 부담입니다. 숨겨지기를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아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려진 것에 대해 증언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 짐에는 기억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말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셀티우스의 여성들이 다시는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 역사를 숨길 수 없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아는 한 제국의 말살 프로젝트는 완료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계속 퍼지는 한 이것은 사실입니다. 연결이 계속 보이는 한 또한 사실입니다. 이 연결은 문명에 대한 편안한 이야기와 경기장 아래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잊기를 거부하는 그 작은 행동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정한 힘일지도 모릅니다.